여러분들은 영화나 책에서 나사라는 이름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워낙 유명한 곳인 덕분에 우주 관련 영화나 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나사는 미국 항공우주국을 뜻해요. 나사는 항공과 우주 관련 분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나사와 같은 기관이 있어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누리호를 만든 곳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로켓이 힘을 내려면 매우 높은 압력의 연료를 아주 높은 온도로 빠르게 태워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장치가 로켓 엔진이에요. 로켓 엔진 개발자는 로켓 엔진을 만들고 더 나은 효율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요. 효율이란 같은 연료를 사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해요. 누리호의 무게는 약 200톤인데 이 중 추진제의 양이 약 180톤이에요. 로켓 엔진의 효율이 좋다면 연료의 양을 줄이고 더 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로켓 엔진 개발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바로 연소 불안정 문제. 연소는 연료를 태우는 것을 말하고 불안정은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는다면 로켓을 우주로 보낼 수 없겠죠? 누리호에서도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12번이나 구조 설계를 바꾸고 20여 차례의 시험 끝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성공시킨 로켓 엔진 개발자분들 너무 대단해요. 만약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해요. 최대한 많은 책을 빌리기 위해 가방을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가방이 너무 무겁다면 아무리 가방이 커도 책을 많이 넣을 수 없겠네요.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려면 로켓은 가벼워야 해요. 효율 좋은 로켓 엔진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다른 것들의 무게를 줄여야 해요. 그렇다면 로켓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를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네요. 구조 전문가는 추진제 탱크를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누리호에는 총 6개의 추진제 탱크가 있어요. 특수 알루미늄으로 만든 원통 모양인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두께를 약 2mm 정도로 얇게 만들었어요. 이 추진제 탱크는 추진제의 무게를 버텨야 하고 로켓이 날아가면서 생기는 떨림이나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해야 해요. 그런데도 두께가 2mm밖에 안 된다니 놀라워요. 여러분은 손가락 끝에 연필을 세울 수 있나요? 몇 초나 버틸 수 있나요? 연필도 자세를 잡기가 이렇게 힘든데 길이가 약 47m나 되는 누리호가 똑바로 날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임무 제어 전문가는 로켓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일을 해요. 누리호의 가장 아래에 있는 1단 엔진은 300톤을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75톤의 힘을 가진 엔진 4개를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엔진을 묶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4개의 엔진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똑같은 힘을 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양손으로 밀고 가는데 한 손만 더 세게 민다면 그 물건은 빙글 돌게 되겠죠? 로켓에 달려있는 4개의 엔진 중 1개의 엔진이라도 다른 힘을 내면 로켓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엔진의 힘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박사님께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영민 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2 우주 파일럿 미션 캠프 3회차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친구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저는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박사님은 어릴 적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어머니 조금 아프셔서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럼 박사님은 장래희망을 이루셨어요? 네,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항공우주공학자가 되었으니까 어릴 적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저는 우주발사체에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엔진은 로켓을 우주로 향해 올려주는 힘, 다른 말로 추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힘을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까지 지구상의 물건이나 사람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은 바로 우주발사체 로켓이에요. 우주발사체는 아주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사체 구성품 중에 제가 개발하고 있는 액체 로켓 엔진은 액체 산소와 액체 연료를 연소시킨 다음 매우 빠르게 품어내 앞으로 날아가게 해요. 연소시키는 두 물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로켓 엔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로켓이 발사할 때 로켓에서 나오는 불꽃을 보았을 텐데요. 그 불꽃이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은 아주 복잡해요. 연소기, 터보펌프, 배관, 밸브 등 많은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설계하고 제작한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소 시험 등을 하고 있어요. 와, 너무 멋져요. 그런데 박사님, 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어린 시절에 하늘을 보다가 비행기가 지나간 곳에 하얀 구름이 길게 생기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것이 생기지? 라고 궁금했어요. 그때는 비행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죠. 고등학교 때 과학 캠프에 참여해서 가로등 무인 제어기를 만들었어요. 기계 장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했어요. 그 후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당시에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년 넘게 로켓 엔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거대한 불꽃을 내는 로켓이 저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박사님께서 그 누리호를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주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참여했어요. 저는 2000년부터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위해 엔진도 설계하고 엔진을 시험하는 시험 설비도 나로우 센터에 지었고 그 시험 설비에서 엔진의 연소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아주 많은 구성품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어야 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 약 300명, 그리고 300개의 산업체, 건설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누리호 개발은 아주 큰 프로젝트랍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주발사체는 매우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우주발사체 모양을 설계하고 조립시험하는 체계종합 전문가, 발사체가 비행하는 고도, 궤도 등의 임무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비행 임무 제어 전문가, 발사체의 배터리, 안테나, 카메라, 이성 항법 장치를 담당하는 전자 전문가들이 있어요.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더 얘기하자면 발사체의 추진지 탱크, 고압가스 탱크를 담당하는 구조 전문가, 엔진과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과 밸브 등을 담당하는 추진기관 전문가, 발사대를 개발하는 발사대 전문가 등이 있어요. 발사체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분야 중에서 단 한 분야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발사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만드신 거군요.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드신 발사체에는 무엇이 있나요? 2000년 초에 대기 관측을 위한 과학로켓 KSR-3가 있고요. 2003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발사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있어요. 나로호는 100kg 정도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예요.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2년 6월에 발사 성공한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어요. 누리호는 1.5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 체중 30kg인 어린이 여러분 50명 정도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사체를 만드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2010년부터 나로우 센터에 누리호 엔진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실을 짓고 2014년부터 엔진 구성품 시험을 했어요. 이때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온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께서 우리의 우주센터 시험 설비와 시험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동안 우주 선진국인 러시아에서 많이 배운 터라 이때 칭찬을 많이 들으니 뿌듯했어요. 2016년 5월 3일 75톤 엔진으로 첫 번째 1.5초 연소 시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이 시험을 위해 엔진을 장착하고 점검하는 2달 동안 모두가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어요. 75톤 추력을 낸다는 게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작은 차 한 대의 무게가 1톤 정도인데 75톤의 추력이란 것은 작은 차 75대를 들어올리는 힘에 맞먹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 중 가장 큰 추력을 처음으로 냈던 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끼리는 이날을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엔진 독립의 날이라니 멋져요. 그 이후로는 엔진 시험에 계속 성공하셨어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2020년 5월 달에 75톤 엔진 시험을 하는데 엔진이 한 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엔진도 망가지고 시험 설비도 손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원인을 알아내고 손상된 시험설을 복구해서 시험을 재개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시험한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매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기뻤는데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는데요. 저는 누리호 발사 전체를 통제하고 발사를 승인하는 곳인 발사지 통제소에 있었는데 성공하는 순간 같이 일했던 누가 눈물도 흘리고 서로 껴안았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큰 손 하트도 해주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니까 너무 기쁘고 보람도 있었고 뿌듯했어요. 지금 하시는 일에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 발사체 관련된 시험이나 발사를 나로우 우주센터에서 하는데요. 나로우 센터는 연구소에 있는 대전에서 거리가 약 300km 떨어져 있고 차로 갈 때 약 4시간 정도 걸려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3박 4일 정도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날이 많은 게 조금 힘들어요. 다른 하나는 우주 발사체의 부품은 제작 비용이 아주 비싸고 작동 및 반응 시간이 순간적이라 시험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일의 좋은 점에는 무엇이 있으세요?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서 좋은 점은 발사체나 시험 설비를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눈앞에 만들어져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발사체가 바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만든 발사체가 지금 우주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요. 또한 누리호 엔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엔진 시험을 450번 정도 했는데요. 시험을 할 때마다 준비 기간이 2, 3주 정도 걸리고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이 길고요. 시험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요. 하지만 시험에 성공하면 매우 큰 희열감도 느끼고 성취감이 매우 커서 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크게 느낀 경험들을 엔진 시험할 때마다 느낄 수 있어 매우 좋아요. 박사님, 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요. 최초로 달을 밟은 우주인이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네, 맞아요. 누리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태워 우주로 보낼 계획도 있나요? 현재 누리호는 인공위성이란 물건만을 우주로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누리호 발사체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또한 우주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돼요.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사람을 우주로 보내 달 탐사나 달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 화성 같은 행성 탐사 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에 우주인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꼭 한번 지원해 보길 바라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싶으신 발사체가 있으신가요? 네, 누리호는 무게 1.5톤의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은 전 세계에서 7번째 정도 돼요. 다음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3배 정도 성능이 좋은 4세대 발사체예요. 이 발사체를 통해서 2030년 초반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2030년 중반에는 달이나 소행성이 있는 자원을 채취해서 가져오는 샘플 귀환선을 보낼 수 있어요. 현재의 누리호 개발이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4세대 발사체 개발은 발사체 기술 확장을 통해 더 좋은 발사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비행기처럼 여러 번 사용하는 발사체도 개발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의 누리호는 한 번 발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발사체인데 반해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팔콘 9이라는 발사체처럼 여러 번 사용해서 발사 비용을 낮추어 우주 관광이나 인공위성들을 많이 발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액체 로켓 엔진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꼭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장래희망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로켓 엔진 개발자요. 근데 발사체를 만들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중대형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계기로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이 더 발전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발사체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도 나중에 발사체를 개발하고 싶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나사나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관에서 발사체를 개발하는 꿈도 켜보길 바라요. 그럼 발사체를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첨단 기술 및 전통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신소재 등 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이에요. 대학의 학과 및 전공으로 보자면 항공우주, 기계, 제어, 전기, 전자, 그리고 금속, 신소재, 산업공학, 소프트웨어 등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공부하면 우주 발사체 개발도 할 수 있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발사체 개발은 수많은 기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이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나 IT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공부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었다가 차차 알아가야겠어요. 혹시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주 발사체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 축적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또한 우주 발사체는 매우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가 높아야 발사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기간 동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개발하면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도 우주에 대한 관심과 꿈을 가지고 현재 주위의 우주를 접할 수 있는 견학이나 교육 캠프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했으면 해요. 나중에 어린이 여러분들이 만든 로켓이나 우주 발사체,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 탐사, 우주 관광, 우주 자원 채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주와 항공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여러분들께 미국의 로켓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고나드 교수님께 하셨던 고등학교 졸업식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 수행해 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